목요일의 특별한 코너 KFM 스페셜입니다. 1995년 민선 자치를 연 이후에 점차 자치 분권이 강화되고 있지만 재정 분권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2018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과만 보면 재정 분권의 필요성 그리고 재정 분권의 현실 명확히 드러납니다. 세입 배분은 광역 64.1%, 기초 35.9%였지만 세출은 거꾸로 광역 26.2%, 기초 73.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초단체 세수는 고려하지 않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보조사업들 대부분을 기초단체가 떠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KFM 스페셜 이 시간에는 수원 등 기초단체 재정 분권 방향을 주제로 이창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이 기자. 네. 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지방의 자율성 강화 그리고 균형 발전인데 이를 위해서 재정 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취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선 재정 분권의 의미부터 짚고 갈까요? 네, 그 지방자치에는 행정과 재정, 조직 등이 있습니다. 행정과 조직 등의 경우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가 있겠죠. 재정은 행정과 조직 등을 움직일 수 있는 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위에서 보조금을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세원을 자체적으로 걷어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재정분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해진 수원시 재정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재원의 특성이 뭐냐라는 거에서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재정분권을 한다 그럴 때는 말 그대로 내가 내 힘으로 세금을 걷어서 쓰면 훨씬 도덕적 해이도 안 나오고 역선택도 안 하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다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잖아요. 재정분권의 기본 원칙은 자주재원주의니까. 네. 내가 내 힘으로 세금을 걷어서 쓰는 것. 그래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는 것. 이 재정 분권의 정의를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하려고 지금 재정 분권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 수준인데 여기에서 7대3으로 그리고 이어서 6대4까지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재정제도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단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단계는 2011년 이후로 추진합니다. 1단계는 지방세 확충과 중앙정 기능의 지방 이양을 통해 가시적으로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지방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재정분권 1단계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자, 지방세 확충. 이 세입 분권의 의미가 여기에 부여되고 있죠. 자, 지방세 확충이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1단계 재정분권의 핵심은 광역세인 지방소비세 10% 인상을 하는 건데요. 지방소비세 10%가 인상이 되면 총 8조 5천억 원 중 총 3조 6천억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 사업으로 사용됩니다. 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주던 건데 10% 인상분 중에 3조 6천억 규모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조 6천억 원을 빼고 남은 4조 7천억 원을 가지고 광역단체인 도가 시군인 기초단체 조정교부를 나눠줍니다. 광역단체는 조정교부를 통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기존보다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단체는 재정이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재정분권은 광역단체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매칭 사업이라 했는데 이건 간단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 아동수당 등 그 하나의 그 사업을 중앙이나 광역이나 기초가 모두 함께 부담하는 사업을 매칭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당연히 이런 매칭 사업, 기초단체 부담이 커지니까 기초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 중심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자주재원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1단계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 소비세를 통해서 광역 중심으로 재정 분권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의 지방 재정 구조 하에서는 잘못하면 자칫하면 기초자치단체에 굉장히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광역이
증가된 재원을 토대로 해서 보조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그러니까 기초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진 수원시 재정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재원의 특징이 자주 재원이 아니라 이전 재원이라는 데 문제인 거예요.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열심히 벌어서 걷어들여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도가 거둔 돈을 일정 비율, 인구수, 재정력지수, 징수실적이라는 산식에 맞춰서 그냥 내려주는 걸 밟는 거죠. 재정분권의 기본 원칙하고는 상충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관련 인사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지방재정분권의 실체, 그 문제가 점점 더 이렇게 확연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자주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거둔 돈에서 이 돈을 쓰고 싶은 곳에 써야 하는데 이게 중앙이나 광역이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내려주는 이른바 이전 재원으로 어떤 특정한 사업 위주로만 쓰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 243개 광역과 기초단체는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재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만의 문제는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재정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보조 사업이 증가돼 결국 기초단체의 매칭 부담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기초연금 기준 부담률은 광역대 기초가 5대5이지만 실제 부담률은 2대8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 등 기초단체는 비율 조정에 대한 문제와 별도로 현 재정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염태용 수원시장입니다. 모든 재정은 불교부 단체가 돼서 책임성 있게 쓰도록 하게 하고 포괄적 예산으로 자율적 집행과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는 프로그램을 지금 작동하는 격이 됐어요. 네. 지금의 제도를 바르게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 1단계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불만 요소들이. 이제 2단계가 남아있죠. 2021년 내년 이후가 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개선책이 있을까? 지금 재정분권에서는 기초세인 지방소득세 등을 인상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할 거라고요? 네, 그렇죠. 기초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전 재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재정분권과 맞지 않으니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그러면 시군 중심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방소비세 2배 인상 정도가 되겠죠. 지금 논의는 되고 있는데 2단계 재정분권은 1단계보다 좀 미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1단계는 광역 중심의 지방 소비세 세수가 확충이 됐다면 2단계는 이제 기초 중심으로 지방 소비세와 관련된 세수가 확충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그 기재부에서는 이제 그 지방 교부세를 지방 분권세로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결국은 어떤 형식적인 그 재정 분권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계속 주장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재정 분권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네. 뭐 2단계로 간다 하더라도 큰 기대를 걸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참 어렵네요. 이 재정 분권이라면 광역이나 기초인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이 있는 것인데 왜 광역에는 인심을 쓰고 기초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다고 봅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기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원 중립 관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균형 발전입니다. 재원 중립이라는 게 뭐냐면 증세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 부담은 지금과 똑같이 해놓고 돈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초단체가 주장하는 지방소득세 인상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네. 자, 1단계 재정 분권을 보면 이게 광역 중심이고 그래서 사실상 광역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2단계 재정 분권 논의에서도 중앙정부랑 광역단체가 좀 미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이미 이제 광역단체는 1단계 분권을 통해서 8조 5천억을 받았으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는 중앙이나 광역보다 잘할 수 있는 사무가 있으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게 권한과 돈을 준다면 실제 1단계 자치단체이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재정분권의 목적과 일치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정재진 수원시 재정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A라는 사업을 중앙이 100원을 할 때 우리한테 A라는 사업을 내려주면서 100원을 주면 언뜻 봐서는 순종된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걸 훨씬 더 정확하게 공공재를 공급해주고 적은 비용으로다가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주면 80원에도 공급을 할 수 있으니 20원만큼은 순종되는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가 논리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분석한 바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정부가 추진한 1단계 재정분권 방향, 이게 광역 중심의 재정분권이라는 점, 그리고 기초단체의 재정 상태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것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복지만 보면 정부와 광역단체의 매칭 사업 대응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단체의 재정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기초시의 경우 2008년 사회복지 비용 부담 비중은 21.4%에서 2019년 36.1%로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자체 사업비는 2008년 36.5%에서 32%로 4.5% 감소했습니다.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이죠. 네, 지금 설명을 한 대로 지금 사회복지 비용의 부담 증가가 기초단체의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현금성 복지, 이것이 현 정부의 큰 흐름이기도 한데, 자, 이 같은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고자 이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산하에 복지 대타협 특별위원회가 출범돼 운영되고 있다는데 어떤 위원회입니까? 네, 지난해 7월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위원장으로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대타협 특위는 앞으로 지방정부 현금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성과를 분석해 현금성 복지정책 조정공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입니다. 복지대타협 특위는 중앙정부와 기초정부 이 둘 간의 복지정책의 역할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범했습니다.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복지국가의 길을 제시해온 이상희 제주대 교수도 앞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복지를 지속가능한 복지로 실행할 수 있는 복지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희 교수입니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 국가 전체적으로 복지의 크기를 일단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에게 그 일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 이거 아닙니까? 이 돌봄 경제의 주역이 앞으로 지방정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네, 복지 확대, 이건 뭐 계속 가야 될 정책이고 과제지만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 복지정책의 대타협이 필요해진 이런 단계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죠, 복지 대타협 특위가 서울 사무실에서 시군구 중심 재정 분권 및 자치분권 과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주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복지사업에 대한 역할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사업이 많아지다 보니 최종적으로 주민과 접촉하는 대민기관인 기초단체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들어오는 세입은 별로 없고 나가는 세출만 많아지는 이유죠.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국민 최저 보장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사업화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보편적 사업들은 국가 복지 사업을 하고 지방은 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리고 특색 있게 다양하게 맞춤형을 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방의 부담을 덜면서 국가와 지방이 함께 이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시민과 접촉하는 복지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나눠서 하자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위한 중앙, 광역, 기초 간의 합리적 역할 부담을 제한하는 복지대타협 제안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자, 현재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지방재정 운영의 형평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여러 단체 간의 움직임이 있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등등. 자, 지난해 12월에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촉진한다, 이런 업무 협약이 맺어졌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나라 재정은 중앙, 광역, 기초 간에 수직적으로 매우 강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 1단계는 시군구가 배제된 광역시도세였죠.
그래서 광역시도가 늘어난 재원으로 보조사업을 확대할 경우 시군구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따라서 염태용 수원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수평적 구조가 가능한 기초 중심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이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시군구의 기간세원을 확충하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 간 불합리한 보조율 관계를 조정하고 기초정부의 과도한 복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습니다. 염태용 수원시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재정부권의 방향이 그래서 결국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명확히 책임을 가지는 협력적 분권의 틀 속에서 시행되기 위해서 포괄적인 재정비가 필요한데 저는 이것이 이제 2단계 재정분권, 앞으로 재정분권의 방향의 기초가 되게 된다는 생각. 네, 2단계 재정분권의 방향, 큰 목표는 협력적 분권, 뭐 이런 용어를 염태영 시장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런 목표가 현실화되려면 우선적으로 관련 입법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사태가 이어져 오면서 이 자치분권, 재정분권과 관련한 법안 처리가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하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어떤 게 있나요? 그 협의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지방재적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 등 5개 법안입니다. 또 사무, 인력, 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용하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 등입니다. 네. 자, 이렇게 관련 법안 입법이 지지부진하니까 염태영 수원시장 그리고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에서 만났죠? 네네. 민주당은 그 지난해 말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앙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기초단체장은 염태용 수원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별 대표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염시장 등 기초단체장 등 2단계 재정분권 방향이 기초지자체 재정권한 확대로 이어지고 기초 중심의 재정분권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염태용 수원시장입니다. 구조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들은 거의 진행이 안 됩니다. 참 그럴 때마다 아쉬움이 크고 그래서 이것은 당대표님의 힘을 빌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 네. 자,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그 당정은 지난해 중앙정부는 97%, 지방정부는 90% 이상 재정을 연내 집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목표치 달성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에게 재정 실집행을 독려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아마 올 예산이 여러분들이 겪으신 것처럼 그동안 그 지방정부 예산 중에서 그 진다율이 제일 높은 편일 겁니다. 정부는 통과된 예산안을 내년에 조속 집행해서 반등이 예상되는 경제 활성화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은 집행 효과가 민생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뭐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총선이 가까워왔으니까 예산 집행부터 서둘러 달라 이렇게 독려하는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장이 또 염태영 수원시장인데 왜 이렇게 실집행률이 낮으냐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또 했습니까? 예, 그 염 시장은 수익적인 재정 구조하에서 집행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재정이 중앙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내려오는데 마지막인 기초단체가 중앙정부가 내리는 재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중앙과 광역, 기초가 함께 연대하는 수평적 구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을 기초정부 중심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기초단체에게 예산의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 시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돈이 중앙에서 만들어져서 도로 오고 도에서 만들어서 시로 오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동시에 중앙에서 집행하듯이 집행할 수 없어요. 중앙은 광역 주문되고 광역은 기초 주문되는 식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돈이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실집행률 확 높일 수 있어요. 네, 염태영 시장의 이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염 시장이 지난해 11월이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던 국회 앞에서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이런 8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시위에 나서기도 했죠. 1인 시위였죠 아마? 네, 그렇습니다. 염시장은 당시 국회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국회 계류된 지방분권 관련 8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염 시장은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의 심사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결과에 따라 모든 기초정부는 집단행동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염 시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지방이양 일괄법이 근본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지방정부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집단행동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집단행동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 염 시장 말대로 만일 20대 국회에서 이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관련 법안들이 처리하지 못하면 4월 총선에서 공약화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협의회는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지방이양 일괄법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되받침할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세인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방소득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할 경우 2017년 결산 기준으로 14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시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큰 것으로 지방분권형 개헌도 하지만 한편으로 지방자치법 관련돼서 민선 7기에 지금 20대 국회까지는 일단 이것을 노력해보고 20대 국회가 결국 안 될 때는 우리가 이후에 보완해서 요청하는 것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 같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단체 간에 한 목소리를 내는 거, 힘을 합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런데 지금 기초단체라 하면 도 산하의 기초단체도 있고 특별시나 광역시 아래 자치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분권에 대한 입장이 다 같지가 않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초단체 내에서는 시군과 네. 자치구가 있습니다. 네. 도의 관계에서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이지만 특별시, 광역시로 가게 되면 지방소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번청세입니다. 그렇군요. 구조가 다릅니다. 네. 시군은 지방소득세 인상하는 거 찬성하지만 자치구는 찬성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주재원인 세목이 2개뿐이 없습니다.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분권이 확대될 경우 자치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자치구분이 확대됐을 경우에 좀 보통에서 직접 교부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인 것 같고 향후 지방소득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대되고 확충될 때 증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공동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살펴봤고요. 또 복지 대타협 투기가 발족하게 된 배경도 알아봤습니다. 자, 기초단체 입장에서 2단계 재정분권 방안도 제시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가보죠. 앞으로의 재정분권이 나아갈 방향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전문가들은 재정분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각 기초단체들의 다양성, 경쟁, 차이 등을 고려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도시와 농촌 모두한테 입맛에 맞는 재정분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균형을 강조하고 있어서 전국 어디를 가면 똑같은 복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시설 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다양화가 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재정분권이 아니라는 거죠. 정재진 수원시 재정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좀 기초의 자주재원 권한 확대를 위해서 가주면 좋겠는데 너무 통일되게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똑같은 잣대로만 하지 말고 조금 구간을 좀 나눠서 민구 100만 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인상하는 권한을 다 준다라든지 대신에 인구 소멸되고 이러는 데 같은 경우는 교부세를 인상을 해준다라든지 이렇게 다양화된 수단을 좀 적용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예, 계속해서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일본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포괄적인 어떤 재정분권 개혁이 있어야지
따라서 제가 생각해 나갈 방향은 국세 지방 이양을 통한 자주전 확보와 함께 교부세라든지 또 국고보조금 제도들이 연계해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포괄적 그 재정 분권이 실질적으로 재정 분권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재정 분권은 균형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해야 하고 다양성을 줘야 한다. 또 포괄적인 재정 분권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현철 시사공감 KFM 스페셜 수원 등 기초단체의 재정 분권 방향에 대해서 이창문 기자와 살펴봤습니다.